며느리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인터넷에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과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거실 창문 너머로 11월의 짧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에 지어둔 밥이 밥통에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딸 수연이와 둘이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간단하게 먹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던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덜어냈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국자를 든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민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 민지야. 웬일이니? 정숙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야근이래요. 혼자 먹기 싫어서 왔어요. 정숙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떠올렸습니다. 준비된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해줬더라면 장이라도 봐서 고기라도 사왔을 텐데. 정숙 씨는 속으로 아쉬워했지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같이 먹자. 근데 오늘은 별로 준비한 게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민지는 거실로 들어서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왔어요? 네, 아가씨. 정숙 씨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찌개를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먹기엔 양이 좀 적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찜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있는 거 먹어요. 편하게. 민지가 부엌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숟가락만 하나 더 놓을게. 식탁에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놓였습니다. 정숙 씨는 밥통을 열어 새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점심에 지은 밥이라 김이 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특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끔 수연이와 몇 마디 주고받으며 먹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 씨는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사과와 배였습니다. 민지는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 별거 없었는데.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민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도 참 미리 말이라도 하지. 미리 알았으면 장이라도 봐왔을 텐데. 괜찮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찾아온 거잖아. 정숙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뭔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돌아갔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들기 전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다음번엔 미리 연락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제대로 할 텐데.
정숙 씨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며칠 뒤 돌아올 차가운 밥 한 그릇의 시작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저녁을 잊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딸 수연이가 출근하고 나면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쓸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다가 졸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은 딸과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림하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누군가를 챙기고 싶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식사 초대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되겠니? 네, 제가 준비할게요. 토요일 저녁 6시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마음을 열었나 보다. 그날 저녁 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민지가 토요일에 오래. 언니가요? 무슨 일인데요? 저녁 먹으라고 하네.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빠 부부는 평소 시댁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수연이도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언니가 마음 여신 것 같아요. 그러게.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지.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실례일 것 같았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후 5시 반 정숙 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과일 좀 샀다.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정숙 씨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앉아서 부엌을 보았습니다. 민지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데우나 보네. 정숙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민지가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정숙 씨 앞에 놓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알이 여기저기 굳어 있었습니다. 김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딱딱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통을 들고 왔습니다. 밥통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지는 주걱으로 밥을 푹 떠서 자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얗고 윤기 나는 밥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지는 밥통을 도로 부엌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2가지. 마트에서 산 듯한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민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밥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지만 덜 데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집어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숙 씨는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정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좀 없구나. 다 드셔야죠. 음식 남기시면 안 되잖아요. 민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먼저 가봐야겠다. 정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민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정숙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숙 씨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연이가 반겼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정숙 씨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수연이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정숙 씨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찬밥 이야기를, 따뜻한 밥 이야기를.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수연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무슨 사정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혹시 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정숙 씨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고.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그 차가운 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찬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포털 사이트를 보고 뉴스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자주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육아, 살림, 시댁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찬밥 주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이는 글을 눌렀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야근, 시댁 방문, 점심 남은 밥과 된장찌개. 모든 것이 며칠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수연이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글은 더 이어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거죠. 복수하세요. 똑같이 해주면 느낄 거예요. 수연이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후속 글이 있었습니다. 후속 시어머니한테 복수했어요. 수연이는 숨을 멈추고 글을 읽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 전자레인지, 갓 지은 따뜻한 밥. 어제 엄마가 겪은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셨을 거예요. 수연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글과 댓글을 저장했습니다. 거실에서 엄마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수연아, 벌써 일어났니? 네, 엄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정숙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이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수연이는 스마트폰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니? 언니가 쓴 글이에요.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당해봐야 알아요.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이거 정말 민지가 쓴 거니? 맞아요. 날짜도 내용도 다 맞잖아요. 정숙 씨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에게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자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할게요. 언니한테 따져봐야 해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수연아. 왜요? 이건 너무해요.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요? 응. 수연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며느리들의 수다방이라는 커뮤니티 알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수연이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왜? 민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쓴 글 봤어요. 수연아,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그런 거죠? 복수라고 했잖아요. 잠깐, 그건 내가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빴으면 말로 하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뭘 어쨌는데요? 그날 언니가 갑자기 왔잖아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먹던 것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그게 무시예요? 하지만 요즘 세상의 며느리한테 찬밥을. 찬밥이 아니에요.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점심 남은 밥이었어요. 엄마도 드셨고 저도 먹었어요. 언니만 따로 차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무시로 생각하고 일부러 복수를 한 거잖아요. 난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
그럼 말을 하지. 왜 인터넷에 물어보고, 왜 복수를 계획하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오빠도 부를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엄마 집으로 와. 새언니도 데리고 할 이야기 있어. 오후 5시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와서 알게 될 거야. 수연이는 엄마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오빠 온대요. 그래. 엄마, 괜찮아요?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서운함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는 잘못 없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수연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다 이야기해요. 오빠도 언니도 와야 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저녁 6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들어와요. 거실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수연이가 프린트한 종이들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새언니가 인터넷에 쓴 글이에요. 읽어보세요. 민수는 종이를 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입을 열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정숙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거니?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거니? 민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시? 정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내가 널 무시했다고? 그날 넌 갑자기 왔어. 연락도 없이. 준비된 게 없었어. 그래서 우리 먹던 것 같이 먹자고 한 거야. 그게 무시야? 하지만 요즘 세상의 며느리한테 찬밥이 아니었어. 정숙 씨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점심에 지은 밥이었어. 나도 먹었고 수연이도 먹었어. 너만 따로 차별한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먹은 거라고.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전 기분이 나빴어요.
커뮤니티에 물어봤더니 다들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한 거예요? 일부러 엄마한테 차가운 밥을 준 거예요? 계획적으로?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제 좀 정신 차리셨을 거예요 라고 썼잖아요. 언니는 엄마를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난 그냥이 아니에요. 언니는 엄마를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복수했다고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항상 참으셨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엄마한테 언니는 뭘 한 거예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민지도 잘못 생각한 거야. 수연이는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는 뭐예요? 지금 새언니 편 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망설임, 회피, 민수야. 정숙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너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엄마, 말해봐. 솔직하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 씨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냥 엄마도 조금 배려를 했으면. 배려?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배려를 안 했구나. 갑자기 온 며느리한테 있는 거라도 나눠 먹자고 한 게 배려가 아니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것도 배려가 아니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일부러 모욕을 줬어. 그걸 인터넷에 자랑까지 했어. 근데 넌 지금 엄마한테 사과하라는 거니? 아니,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둘 다? 정숙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 적이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항상 엄마가 먼저 참았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넌 엄마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엄마, 그건. 됐어. 정숙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복수보다 아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오빠와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오빠는 정말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수연아, 세상이 변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새언니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먼저 사과하면. 오빠, 정신 차려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새언니가 잘못했잖아요. 왜 엄마가 사과를 해요? 오빠는 엄마 아들이 맞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그게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 찬밥처럼 내 마음도 식어버렸구나.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은 부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내가 해준 아파트 돌려받을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집 구해서 나가라. 아파트는 내가 다시 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게 엄마가 날 지키는 방법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밝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밖과 같습니다. 한번 식으면 다시 데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민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서 있었고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민지도 반성하고 있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 정숙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늦었어. 엄마.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뭐 바란 게 많았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냥 엄마를 엄마로 대해주길 바랐어. 존중해주길 바랐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민지야, 난 너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만 본 적이 없어. 내 딸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편하게 대했던 거야. 근데 넌 그걸 무시로 받아들였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안 돼.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밥이랑 똑같아. 따뜻할 때는 부드럽고 맛있지. 근데 한번 식으면 딱딱해져. 다시 데워도 예전 같지 않아. 정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준 그 찬밥처럼 내 마음도 이미 식어버렸어. 뒤에서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집 구해. 아파트는 내가 정리할 거야.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 제발. 민수야. 정숙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엄마가 배려를 못했다고 했어. 엄마, 난 그 말이 제일 아팠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엄마한테 모욕을 줬는데 넌 엄마 편이 아니었어. 넌 아내 편이었어. 난 둘 다 생각해서. 아니야. 넌 엄마를 버린 거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씨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봐. 오늘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와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가요.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야?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정숙 씨와 수연이만 남았습니다. 수연이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에요. 엄마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가슴이 아프네. 당연하죠. 엄마가 낳은 아들인데. 수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오빠 인생 말고. 정숙 씨는 딸을 보았습니다.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뭘까? 저도 몰라요. 근데 천천히 찾으면 돼요. 엄마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숙 씨는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민수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던 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그럼 우린 가끔 연락하자.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났습니다. 정숙 씨는 빈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팔까, 세 줄까? 아니면 엄마가 쓰는 건 어때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딸을 보았습니다. 새로 시작? 네. 엄마도 엄마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취미도 찾고, 친구도 만나고. 정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분에 꽃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정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이제 알겠어. 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 수연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과 같습니다.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식은 밥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새로운 밥을 지으면 된다는 것을.
따뜻하고 맛있고 자기만을 위한 밥을. 정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숙 씨가 선택한 이 거리두기와 회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가족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셨을 것 같습니까? 정숙 씨의 결정,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잘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숙 씨에게는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많은 분들에게 그 한 줄이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날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